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원 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이제 영재원 시즌이 돌아왔죠. 자, 이 영재원 시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 영재원 어떻게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번에. 정말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은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라고. 근데 또 서울대 최근에 발표 났죠. 근데 2주 후입니다. 정말 이 괴롭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끝나자마자 또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준비에 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또 못 쉬고 그 한 6주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서울대 영재원과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준비로 힘든 시간을 또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KMO 2차 또 들어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이나 아니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준비하면서 또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또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영재학교나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에 목적을 정말 두고 있으신 부모님이라고 하신다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만큼은 제가 꼭 잡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찍었던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도 경기도 소재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은 꼭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과 연세대 영재교육원 성질이 정말 비슷합니다. 자, 일단은 이 영재학교에 입시해서 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 이유는, 일단 거기 목적을 하는 친구들이 실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입학해서 수료를 한 뒤에 영재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케이스가 많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재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들에서 고등 과학이나 아니면 고등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학문적인 접근에서 잘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만약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신입생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시고 올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모집 공고 확인하신 분들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자, 올해 바뀐 게 뭐죠? 아직 모집 공고를 못 보셨나요? 근데 바뀐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느냐? 바로 영재성 창의성 검사를 다시 본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영재성 창의성 검사라고 명기가 되어졌고, 예전처럼 수학 공통 8문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공 문제로 물화생제 각각 한 문제씩 물어본다,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험에 대한 난이도, 시험에 대한 유형을 점치기에는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그냥 영재성 창의성 검사라고 하니까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낮추어서 생각을 갖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이기 때문에 너무 낮추는 것도 좀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자 할 때, 이 그레이드를 갖다가 정해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 이야기해 줄 거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어머님,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재미를 놓치겠어요? 좀 아쉽지만, 어머니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영상을 꺼버리면 안 돼요. 채널 고정. 근데 그 부분에서 이 내용들은 설명회나 아니면 이 이후의 영상에서 또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머님들을 이렇게 놀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준비를 또 작년하고 또 다르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영재성 창의성 검사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준비했던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추려야 합니다. 올해 대체 MSG 영재교육에서 준비하는 이 프로그램들에는 아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준비하는 것 외에 거기 영상으로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통해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준비하는 정도를 이렇게 가볍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요. 이런 가벼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영재원 TV죠. 자, 그러면 이 모집 공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요약해보면요. 일단 학기 중에는 주말,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평일 교육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학심화 1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학생에게 후속적으로 수학심화 과정 2에 대한 지원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어머님 수학 부분만큼은 고등 영재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대학 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나중에 그 허준희 교수처럼 그런 대수학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이제 필즈 상에 우리가 필적하는 수학에 대한 상을 받는 김땡땡 군이 네. 어디 출신이죠? 바로 연세대학교 네, 수학과정 출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수학을 정말 좋아하고 수학적인 부분의 발판을 갖다가 삼으려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과감하게 선택하시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머님의 자녀가 수학적으로 정말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심화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학생에게 후속으로 네, 과학사사과정에 대한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데요. 올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이 사사 과정에서 화학생물 지원자 중에 생명 지원자, 생명 사사 과정에 생물 파트 1명과 의과학 파트 1명을 선발합니다. 의과학 파트가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네, 다른 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활동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 진로 상담을 해 주시고요. 사실 영재교육원에서 이 진로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면밀히 또 해주시는 경우가 거의 흔치 않아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기를 갖다 원하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진로 상담 결코 쉽지 않은데 그걸 해 주시니 아이들이 나중에 영재학교나 과거 쪽에 갈 때 아니면 다른 목표를 갖다 하고 있을 때 본인들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문제 해결 중심에 대한 열린 탐구, 실험실을 갖다 이용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진짜. 자, 그다음에 연구 성과 발표회를 하고 융합 교과목 특강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그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지고 실력적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사실 학원에서 우리가 K모나 그다음에 올림피아드, 이렇게 물리 올림피아드나 화학 올림피아드 이렇게 준비들을 하잖아요. 근데 수학은 조금 예외인데 일단 물리 올림피아드나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할 때요. 전체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그 단원에 대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물리 1, 2, 화학 1, 2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빠지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고등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선행학습을 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요소로서 예, 1, 2 시리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꼭 이 중요 파트가 하나씩 빠지는 것처럼 연결 부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전체적인 교과목 특강이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와서 이런 듣는 특강들, 수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 빠진 부분들을 메꿔주면서 이렇게 이쁘게 매끄럽게 포장을 해주니 네, 과학에 대한 실력이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죠. 지금 한국과학영재학교에 가 있는 3학년 친구가 저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영재교육원을 다녔는데 과학은 영재학교에 가서도 자기가 전혀 걱정을 안 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좀 아쉽더래요. 왜? 본인이 이 과학에 비해서 수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더라.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여기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 되면 여기서 이 과학은 걱정 없이 가니까 이거 믿고 이것만 듣고 네, 수학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수학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전해드리는 건 실제 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받는 이런 특강 수업이나 이 전체 그 커리큘럼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가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내실 분들은 과감하게 트라이해서 보내세요. 정말 후회 없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들 네, 정말 작년에 잘하는 친구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또 즐겁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도 그런 영재교육원에 자녀분을 보내기 위한 네, 관심 그리고 시도를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마시고 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게시 일자는 8월 4일입니다. 다른 영재교육원보다 월등히 빨랐고요.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중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가 8월 11일 날 네, 일주일 뒤에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부분에서 이 현격한 차이가 좀 있기는 하죠. 사실 모집 발표일에 대한 부분들이 의미는 별로 없으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동시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격이 좀 벌어지고 이번에 시험 일자도 간격이 벌어져 있는 점을 갖다 고려한다면 연세대학교가 먼저 움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저희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모집 분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수학심화 1 과정 40명이고요. 네, 과학심화는 물리지구과학과 화학생물로 나뉘어지면서 각각 40명 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학사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분야별 2명씩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물리 2, 지구과학 2, 생물, 그다음에 화학,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뉘어지면 얘네들 둘. 근데 생물은 생명과학과 의과학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각각 1명씩 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곳,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영재교육원에 대한 상담을 상담을 하게 되면 일단 부모님께서 선생님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지원할 수 없다는데 우리 아이 거기 대상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정말 살펴보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는 경우가 10명 중에 진짜 한두 분밖에 안 계세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라운데 제가 항상 상담받으러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이거 체크하거든요. 근데 진짜 모집 요강을 안 보시고 이야기만 들으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갈 영재교육원이기 때문에 한 번은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상담할 때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어떤 경우냐? 자, 일단 다른 대학 부서 영재교육원하고 중복 지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중복 지원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에 대한 이야기냐면 1차가 아니고요. 2차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분은 한 곳만 응시하죠. 면접 일자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응시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한 곳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시간대를 우리가 교차 지원해서 두 곳을 다 다니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예전 방식이고요. 언제? 2014년, 2016년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고요. 여기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복 면접을 보고 온 순간 영재교육원은 아예 두 번 다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꼭 면접 전형 양쪽에 1차 때 즐겁게 서울대도 붙고 연세대도 붙었다. 하지만 나는 딱 한 군데만 간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즐겁게 한 군데만 선택하시는 혜택을 부모님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영재교육원의 이중 등록 시에 모두 입학을 불허한다. 등록을 양쪽에 할 경우에는요.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양쪽에 있는 모든 영재원을 둘 다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두시고 최종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따라서 상관없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없다. 이거는 당연하죠.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가야 돼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따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입학 포기 허가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형과정 요약에 대한 부분을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우리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1차 전형은 교사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영재성 및 창의성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학생들 중에 1.5배수를 선발을 해서요. 서류평가와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연세대학교는 서류를 우리가 1차 때 제출을 하지 않고 2차 때 1차 통과자들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류에 대한 간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1차 때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써서 본인이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전형 길라잡이에 대한 부분들 중에 온라인 원서 접수에 대한 부분 GED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거기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GED 시스템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자, 그리고 교사 추천서 확실하게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재성 및 창의성 검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에 연대 영재원 접수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원서 접수에 대한 부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월, 화, 수, 목 딱 4일간 지원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시기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 점수 꼭 시키세요. 작년에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이 지원 기간이 지나서 부모님께서 아차 막 뛰어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막 하는데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이걸 닫아버리니까 원서 접수 자체가 안 되니까 네,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지원을 못했습니다. 결국 네, 부모님께서 땅을 치고 막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꼭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기간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교사 추천서는 GED로 온라인 추천서를 갖다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원자 소속 학교 교사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심화를 진행하시는 지원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은 너무 학년이 낮은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에 계시는 본인의 수학 담당 선생님에게 네, 직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 포함이지만 실제로 이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은 만약에 담당 교과 선생님이 계시다면 네, 그 담당 교과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아이가 수학적인 부분이 어떤지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추천을 받으셔서 지원을 하시면 조금 더 이롭지 않나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 중학교 1학년에 계시는 수학 담당 선생님 또는 네, 담임 선생님. 왜? 수학 담당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시간이 담임 선생님이 보는 시간보다 조금 더 네,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서는 약간 모호하지만 담임 선생님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둘 중에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 선택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왜냐면 수학적으로 이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영재고 지원을 할 때 또 부탁을 갖다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 이 담임 선생님에 대한 선택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네, 어디에 학교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수학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를 담임 선생님으로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과학 심화 같은 경우에 과학 교과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필요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면 아주 베스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학 교과 선생님이 이 본인을 평가할 때 그 추천서 부분에서 어느 것이 장점인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과학 선생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추천서를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갈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걸맞는 네, 포트폴리오를 꼭 준비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영재성 검사는 네, 코로나 이전의 전형의 유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원 분야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전에 수학 심화 같은 경우에 수학 공통 문제와 네, 그다음에 수학 심화 문제에서 총 12문제를 봤고요. 네, 과학 심화 같은 경우엔 수학 공통 문제하고 과학 각각 한 문제씩을 봤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보통 이제 그 12문제 중에서 이제 그 평균점이죠. 12점을 만점으로 하면 점수가 보통 한 11.2.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 10.8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고 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집했던 자료를 판단하면 그 정도의 네,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네,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 과학을 보는 친구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를 갖다 실수하냐면 대부분들 다 물리나 화학이 아니에요. 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 내용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죠? 본인이 남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융합 문제를 접근을 해서 풀어보도록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재성 검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이제 오히려 이거보다 낮게 그레이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 시간은 짧지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팔고 있는 영재성 검사 문제지 한 거는 네, 꼭 풀어보시고요. 그 문제집을 너무 두꺼운 걸 선택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그 부분에서 얇게 그 문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내가 파악할 수 있게 경향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 문제지를 선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6일 토요일 2시부터 3시 30분까지 90분 동안 진행되는 영재성 검사에서 모두 여러분들이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4사 과정은 증빙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을 한 뒤에 자, 영재교육원 수료 증명서, 네, 소속학교 재학 증명서 각각 한 부씩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는데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소인까지가 찍힌 거를 인정을 해주니까 절대 기한 어기지 마시고 네, 꼭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재 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사사과정 가려고 한다면 가야 되느냐? 네, 가야죠. 저는 이 서울권에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사사과정을 지원을 하는 경우에 어머님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는데 시간 뺏길 일 사실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시간 뺏길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신하고 영재원 다니는 것도 다 챙길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어머님 자녀분을 걱정하는 거는 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학생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필수 제출 서류는 입학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전형에서는 선택 서류 제출이 있는데 수료,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근데 교사 추천서가 그 소속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고요. 영재교육원의 교사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한부, 이건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네, 때마다 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죠. 산출물 3건. 자,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네, 전년도에 찍어놨던 산출물에 대한 영상을 네, 이렇게 참고하셔서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찍을 거냐고요? 네, 23일 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설명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산출물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을 서류 준비하는 친구들 때문이라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올해는 이런 경향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을 준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명품 같은 경우에 사진이 한 건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사진 한 건만 넣어주시고 사진이 한 페이지에 2개가 들어가면 2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형에서 면접은 네, 우리가 평균 15분. 네, 보통 2개의 질문들이 들어왔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그 질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교과 내용에 관계되어졌던 융합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과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의 어떤 질문들을 좀 연습을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 면접에서 우리가 이 질문이 들어왔던 거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일단은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우리가 영재원에서 본인 선발을 해야 되는 이유, 네,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그런데 질문 2번과 3번에서요. 물분자가 같이 붙어있는 힘, 네, 이거 공유결합에 관계되어진 부분인데 그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물을 끌어올리는 원리를 물분자의 힘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셨는데 자, 이 증산작용이 발현되어져서 응집력에 의해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화학, 생물. 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문제 같지만 실제로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 질문으로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체 MSG 영재교육학원의 네, 전략 설명회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치사동 주민센터 5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네, 오셔서 직접 듣고 준비하실 설명회이기 때문에 자,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설명회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설명회 어떻게 신청하신다? 여기 말고요. 여기도 말고요. 네, 이렇게 전화번호로 네, 어머님의 자녀의 이름, 학교, 학년을 보내주세요. 010-3072-3989번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지금 참여를 갖다가 못 하신다면 8월 18일 날 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저녁 8시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유튜브 라이브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진행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될지 참 고민이시다. 그러면 이 라이브에 들어오세요. 근데 왜 저녁 때 하냐고요? 매번 오전에 하니까 그 워킹맘으로 계시는 그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네, 좀 손해를 보시는 느낌.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라이브는 저녁 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킹맘으로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여기서 이 유튜브 라이브에 오셔서 참여하셔가지고 궁금한 점들은 이렇게 들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올해 23학년도에 대학부설 영재원에 관계되어진 봉투 모의고사 3회분을 또 이렇게 또 신간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준비를 하실 어머님들이라면 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대한 설명은 다 마무리를 졌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학교의 영상과 또 다른 준비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영재원TV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는 저한테 응원 뿜뿜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